달은 우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천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들을 가지고 있죠. 그 중 하나가 바로 달의 표면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는 소용돌이입니다. 이 소용돌이는 주변에 비해 이상할 정도로 밝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달의 지질학적 특성과 그 주변의 성분과도 별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오직 달에서만 발견되고 있는 이 기묘한 모양의 소용돌이는 대체 무엇일까요? 달의 소용돌이는 달 표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구불구불한 모양과 주변에 비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밝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런데 이 소용돌이를 보면서 혹시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셨나요? 달에는 대기가 거의 없는데 어떻게 달의 표면에서 소용돌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달에도 대기가 있고 바람도 불고 있는 걸까요? 달에서 소용돌이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어쨌든 달의 표면에도 움직이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화성의 경우는 지표면의 흙먼지를 이동시키는 거대한 먼지 폭풍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화성이 아직 지질학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달은 지질학적으로 완전히 죽어있거나 적어도 거의 죽어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즉, 달 표면에서 발견되고 있는 소용돌이는 달이 스스로 만들어낸 현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의 지표면에서 이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최근 과학자들은 달의 소용돌이가 태양풍에 의해 만들어질 가능성을 제안했습니다. 지구와 다르게 달의 지표면은 대부분 태양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의 지표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질이 변화되고 결국 어둡게 변하게 되죠. 그런데 달의 소용돌이는 달의 지표면과 다르게 아주 밝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달의 소용돌이는 태양풍의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달의 소용돌이에서 다른 지표면에 비해 훨씬 적은 양의 수소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스펙트럼 분석 결과에서도 달의 소용돌이가 훨씬 더 젊다는 것이 확인되었죠. 소용돌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젊다는 사실은 또 다른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달의 소용돌이는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은 지역에서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물론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대략 2.3m에서 4.4m 사이에 달했죠. 하지만 이러한 고도의 차이는 조사된 소용돌이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명백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달의 소용돌이가 다른 곳에서 이동해 왔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표면에 있는 미세한 먼지 입자들은 태양풍에 의해 공중으로 떠오르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떠올려진 먼지 입자들은 서서히 지표면으로 떨어지게 되었을 텐데요. 이 과정에서 먼지 입자들이 지표면이 낮은 지역 쪽으로 이끌려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먼지 입자들을 끌어당긴 것은 낮은 지역 쪽에서 형성된 자기장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떨어지게 된 먼지 입자들은 자기장에 갇히게 되어 태양풍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죠. 이곳의 먼지 입자들이 아주 밝은 색을 띠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이곳의 자기장과 태양풍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소용돌이의 모양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공기가 없는 환경에서 자성을 띤 낮은 지형을 만들어 실험을 진행해 봤는데요. 실험 결과 먼지 입자들이 자성을 띤 낮은 지형 쪽으로 이끌려 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들은 모두 추정이며 실험의 결과가 이를 완전히 증명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이제 2개의 소용돌이에 대한 조사를 마쳤을 뿐입니다. 과학자들은 추후 아르테미스 등의 미션을 통해서 소용돌이의 연구를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달의 소용돌이에 대한 정확한 형성 메커니즘을 알아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과연 달의 소용돌이는 어떠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얼마 전 달의 표면에서 녹이 발견되었습니다. 달에도 녹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녹이 생기려면 산소와 물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달의 표면에는 얼음은 있지만 액체 형태의 물과 산소가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달에 녹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매우 당황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적철석이 달에서 발견된 겁니다. 적철석의 발견이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이유는 적철석은 산화된 형태의 철이라서 달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광물이기 때문입니다.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적철석은 산소와 물이 있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에는 산소와 물이 없기 때문에 적철석이 만들어질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더군다나 달은 태양이 뿜어내고 있는 태양풍을 거의 그대로 맞고 있습니다. 태양풍에는 이온화된 수소가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수소는 달에 있는 물질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자를 전달해줍니다. 그런데 산화라는 현상은 물질이 전자를 잃게 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화에 필요한 모든 적절한 요소가 달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태양풍을 직접 맞고 있는 달에는 산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달에서 적철석이 발견된 겁니다. 이 적철석은 인도의 찬드라얀 1호 궤도선이 수집한 데이터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이 데이터는 나사의 초분광 이미지 기법을 이용해 아주 정밀하게 분석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2018년에는 달의 극지에서 얼음 퇴적물을 발견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동안 달에서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적철석이 발견된 겁니다. 순간 과학자들은 커다란 당혹감을 느끼는 동시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혹시 분석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그래서 분석을 진행했던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에 정말 적철석이 발견된 것이 맞는지 재확인을 요청했을 정도였죠. 이렇듯 처음에 과학자들은 이러한 발견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달에 적철석이 존재한다는 말인가? 일단 과학자들은 적철석이 어떠한 형태로 달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적철석의 분포가 달 표면의 얼음 형태로 남아있는 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얼음 형태의 물이 서서히 달의 물질들과 섞여서 만들어질 수 있고 충돌 당시 발생된 먼지 입자에 의해 물 분자가 방출되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달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적철석은 지구를 향하는 면 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달이 지구의 지자기 꼬리 쪽에 위치할 때 지구의 상층 대기에서 나오는 산소가 태양풍에 의해 달 표면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지구에서 날아간 산소가 달의 적철석을 만들어내는 주요 산화제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이러한 추정은 지구에 산소가 도달하기 어려운 달 뒷면에서도 적철석이 발견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달의 높은 위도에서 발견된 아주 적은 양의 물이 달 뒷면에서 적철석이 만들어지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야기들은 모두 추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달이 녹슬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과학자들은 2024년에 진행될 나사의 아르테미스 탐사 임무가 달의 적철석이 존재하는 이유를 밝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적철석의 미스터리를 해결하게 된다면 달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구는 오랫동안 달 표면 진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무언가 전혀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죠.
화성의 식민지 계획은 우리가 화성을 테라포밍할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대기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관건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의 기술로는 화성의 테라포밍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달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학자들이 다시 달을 주시하고 있는 이유 5가지를 살펴봅니다. 중력을 극복하고 우주의 다른 천체에 도달하려면 특정 속도에 도달해야 합니다. 만약 지구에서 화성으로 이동하려면 초당 약 13.1km 정도의 최소 속도가 필요하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로켓과 톤 단위의 연료, 그리고 아주 복잡한 궤도의 조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달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달에서 화성으로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속도는 초당 2.9km면 됩니다. 이는 지구에서 화성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속도의 약 4분의 1밖에 되지 않죠. 또한 달은 귀중한 금속과 로켓 연료 성분을 포함하여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우 희귀한 광물인 트로일라이트도 존재합니다. 특히 트로일라이트는 달의 흙과 결합하여 시멘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건축 자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달에서 직접 재료를 조달하여 아주 튼튼한 기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의 기지를 구축하게 된다면 우주 탐사 임무를 위한 노력과 비용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될 겁니다. 별의 연료를 공급하는 핵융합 과정을 잘 이용하면 미래의 청정 에너지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미래의 핵융합 원자로는 일반적인 헬륨보다 더 가볍고 안정적인 헬륨-3을 사용하게 될 텐데요. 이 헬륨 동위 원소는 지구상에서는 극히 드물지만 달에는 아주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죠. 이미 지구의 많은 국가와 기업이 달에 있는 헬륨-3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에 영구적으로 인간을 정착시키기 위한 충분한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구의 표면은 비, 조수, 바람 또는 식물에 의해 풍화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달은 오랫동안 그대로 멈춰 있었죠. 지난 30억 년 동안 큰 지질학적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달의 이러한 지질학적 특징은 과거에 폭력적이었던 우주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달을 탐사하여 손상되지 않은 태양계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달의 대기 밀도는 지구의 10조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겁니다. 또한 달에 설치된 관측소는 지구의 다양한 무선 전파로부터 완전히 보호될 수 있죠. 그리고 달은 대기의 밀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주 궤도에 설치되었던 X선 또는 감마선 망원경을 달 표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망원경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면 우주 궤도에 설치된 망원경보다 훨씬 더 유지하기 쉽고 또 업그레이드도 마음껏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화성 임무의 주요 장애물 중 하나는 긴 우주 여행이 인간에게 미치는 예상치 못한 영향입니다. 만약 화성 기지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재보급 또는 구조에 수개월 이상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달을 이용해 먼저 사전 테스트를 진행해 기술과 경험을 쌓은 뒤 화성 또는 그 이상의 행성을 탐험하는 게 훨씬 더 실용적입니다. 만약 달 기지에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해도 달은 지구에서 불과 하루 이틀 거리에 있습니다. 달에서 수행된 최초의 과학적 연구는 196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그 이후 약 반세기 동안 우리는
달에 발을 딛지 못했습니다. 아폴로 임무에 비해 훨씬 더 향상된 기술을 갖추었음에도 말이죠. 하지만 인류는 머지않아 다시 달로 향하게 될 겁니다. 더 커다란 우주로의 도약을 위해서 말이죠. 달 탐사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 지구 주변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약 5,000개의 위성과 50만 개의 잔해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자연 물체인 달이 돌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 천문학자들은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는 또 다른 자연적인 위성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두 번째의 달이 발견되었다는 건데요. 이 두 번째의 달은 약 3년 전부터 지구의 궤도를 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예전부터 최소한 1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을 것으로 예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성들은 상대적으로 너무 작고 어둡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무척 어렵죠. 지금까지 딱 한 번 발견된 것이 전부였습니다. 2006년에 발견되었던 23m짜리 소행성 2006 RH120이 그것이었죠. 이 소행성은 18개월간 지구의 궤도를 돌았었는데요.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천문학자들은 2019년 2월 25일 새로운 물체가 포착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물체는 직경이 1.9m에서 3.5m 사이인 것으로 보이며 물체의 밝기로 보아 탄소가 풍부한 소행성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물론 아직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인공적인 물체일 수도 있고 진짜 소행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소행성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죠.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유는 사실 이 소행성의 관측 횟수가 불과 6, 7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자들의 예상에 따르면 이 소행성은 약 3년 전부터 지구의 중력에 붙잡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지구를 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발견된 이유는 첫 번째, 소행성이 너무 작고 이들을 찾는 데 할애할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소행성이 매우 가변적인 궤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소행성은 달의 중력과 지구의 중력 사이에서 아주 혼란스러운 궤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궤도가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이 소행성이 지구를 도는 데 걸리는 시간도 매번 달랐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소행성의 공전 주기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한 달 정도인 것으로 분석했죠. 또한 아쉽게도 이 소행성은 2020년 4월에 지구를 벗어나 태양 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쩌면 지구의 궤도를 벗어나는 과정 중에 달의 중력에 붙잡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아주 희귀한 천체의 구성인 손자 위성, 즉 달의 달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구는 아주 희귀한 달의 달을 보유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4월이 되기 전에 2020 CD3을 다시 관측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만약 4월에 지구의 궤도를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25년 후에나 다시 지구에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암튼 4월이 되면 이 소행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함께 기다려보도록 하죠. 개인적으로는 이왕 온 거 그냥 달 옆에 눌러 앉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며칠 전 나사는 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을 2020년 10월 26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개한다고 예고했었죠. 이러한 나사의 갑작스런 예고에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26일에 공개된 내용은 기대했던 것만큼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의 표면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직접적인 물의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달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이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부터 과학자들은 달의 극지방에 얼음 형태의 물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여러 가지 간접적인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달의 표면에서 물의 분자가 실제로 발견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서 가장 확실한 물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물 분자는 영구적으로 그늘져 있는 콜드 트랩이라는 지역에서 발견되었는데요. 그 이름처럼 이곳은 매우 춥고 항상 그늘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수십억 년 이상 유지될 수도 있죠. 이러한 콜드 트랩의 60%는 달의 남극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그 면적만 해도 무려 4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그 외 40%의 콜드 트랩은 달 표면 여기저기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름 0.4에서 1cm의 아주 작은 마이크로 콜드 트랩이 일반 콜드 트랩보다 최대 수천 배나 더 많이 존재한다는 증거도 발견되었는데요. 즉 달의 표면에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이 넓게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물 분자가 발견된 콜드 트랩은 달에서 가장 큰 분화구 중 하나인 클라비우스 분화구와 맑음의 바다라는 장소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에서 발견된 물 분자의 양을 약 100에서 400ppm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이 정도의 양이면 대략 세제곱미터당 약 340g 정도의 물이 표면에 얇게 퍼져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가장 흥미로운 점은 햇빛에 잘 노출되어 있는 콜드 트랩에서도 물 분자가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달 표면에서 얼어있는 물은 햇빛이 닿게 되면 액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측 결과를 보면 햇빛이 닿고 있는 콜드 트랩에서도 물 분자가 분명히 관측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자들은 얼음이 달 표면에 흩어져 있는 미세한 유리 조각이나 먼지 알갱이 틈에 끼어 있어서 태양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미세한 유리는 유성진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암석 입자들이 달의 표면에 충돌할 때 생성될 수 있는데요. 표면에 충돌한 유성진은 달 표면을 순간적으로 녹였다가 빠르게 식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유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존재했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이 이러한 유리에 의해 붙잡히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미래의 달 탐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는 아르테미스 임무가 진행되는 동안 달에 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기지 근처에서 풍부한 물의 공급원을 찾을 수 있다면 달에서 생활하게 될 과학자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거나 작물을 재배하거나 심지어 로켓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수소를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달에 물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거죠. 과학자들은 앞으로도 소피아를 더 많이 활용해서 달의 연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달의 표면에 존재하는 물의 특성을 연구하고 물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에 얼마나 존재하는지 더 자세히 알아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결국 달에는 치즈가 아니라 물이 있었습니다.
최근 달의 뒷면에서 각져 있는 형태의 아주 기이한 물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의 발견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관심을 불러 모았었는데요. 그러나 아쉽게도 이 물체의 정체는 작은 바위 덩어리로 밝혀졌습니다. 뭔가 다른 걸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달에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흥미로운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달의 뒷면에는 중국의 유투 2호가 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투 2호는 달의 뒷면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해 왔었는데요. 과학자들은 그 중에서도 과학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3가지의 발견을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것들이 달의 뒷면에서 발견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투 2호는 약 2년 전 폰 카르만 분화구에 착륙했습니다. 이 분화구는 달의 뒷면 남쪽 극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크기는 약 180km에 이르는데요. 유투 2호는 이곳에서 지금까지 약 1km의 거리를 이동하며 달의 표면을 조사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지형이 비교적 평평하고 큰 암석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물론 달의 뒷면을 모두 돌아다녀 본 것은 아니지만 달의 앞면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분화구의 지평선 부근에서 상당히 커 보이는 바위 하나가 발견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확인 결과 이 바위는 토끼를 살짝 닮아있는 비교적 작은 바위였습니다. 이곳의 평평하고 커다란 암석이 없는 환경이 이 작은 바위를 유독 커 보이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유투 2호는 50m 정도를 이동하면서 무려 88개의 더 작은 분화구들을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분화구들의 평균 지름은 약 12m에 이를 정도로 아주 작은 편이었는데요. 과학자들은 이 분화구들이 그 주변에서 일어난 거대한 충돌의 여파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곳의 서쪽에서 진유라는 이름의 커다란 분화구가 발견되었죠. 아마도 당시 진위 분화구를 만들어냈던 충돌의 파편들이 이러한 2차 분화구를 만들어냈을 겁니다. 또한 유투 2호는 약 2년 전에 젤처럼 생긴 녹색빛의 이상한 물질을 발견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이 물질은 지름 약 2m 정도의 작은 분화구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유투 2호는 당시의 지점을 벗어나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그 물질은 녹아내린 파편의 흔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의 뒷면에서 발견된 가장 놀라운 사실은 달의 뒷면은 끈적거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투 2호의 바퀴를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다량의 흙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2013년에 달 앞면에 착륙했던 유투 1호의 바퀴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더욱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달 뒷면의 특수한 조건이 이러한 토양의 차이를 만들어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뒷면의 화산 활동이 앞면보다 더 일찍 중단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즉, 달 뒷면의 표면이 달의 앞면의 표면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형성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달의 토양은 수백만 년에 걸쳐 다양한 우주 방사선과 미세 운석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우주풍화라고 하는데요. 달의 뒷면에 쏟아지는 입자들은 토양을 더욱 미세하게 분쇄하고 또 녹여서 응집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면 달의 토양은 점점 불규칙한 모양으로 융합되고 또 덩어리지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덩어리들은 불규칙한 모양으로 인해서 서로 쉽게 맞물릴 수 있습니다. 달 뒷면의 표면은 앞면보다 더 많이 풍화되었기 때문에 응집된 상태의 토양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하고 있을 텐데요. 달의 뒷면이 끈적거리는 이유는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번에 발견은 달의 앞면과 뒷면이 지질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차세대 달 탐사선을 설계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현재 U2 2호는 달의 끈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동하며 표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탐사 기간 동안 더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서 우리를 놀래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달의 뒷면에서 발견된 수수께끼의 젤리 같은 물질에 대한 최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발견 후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이 물체의 근접 촬영 사진이 드디어 공개된 겁니다. 얼마 전 제 채널에서 젤리와 같은 이상한 물질이 달 뒷면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아쉽게도 사진이 공개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해당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당시의 상황을 간단히 요약해드리자면, 올해 1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 뒷면 착륙에 성공한 중국의 탐사선 위투 2호는 달의 뒷면에서 열심히 탐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탐사선은 한 분화구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광택을 가지고 있는 이상한 젤리 같은 물질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수수께끼의 물질을 확인한 탐사선 운영센터의 직원들은 급히 일정을 변경하고 탐사 로봇을 이 물질로 강제 이동시켰습니다. 임의로 일정을 수정했던 탐사선 운영팀의 이러한 행위는 그 이후 문제가 되었지만, 일단 이 수수께끼의 물질을 더 가까이서 촬영하는 데에는 성공할 수 있었죠.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이 물질의 사진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고, 먼 곳에서 촬영한 분화구의 전체 사진만 공개했었습니다. 이러한 중국 당국의 행동 때문에 절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무언가를 발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많은 UFO 연구가들과 음모론자들은 이 수수께끼의 젤리와 같은 물질이 지구 밖의 생명체의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의혹을 의식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당국은 얼마 전 이 분화구에서 근접 촬영한 물질의 사진을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분화구의 사진을 잘 보면 수많은 돌멩이들로 뒤덮여 있는 크레이터 안쪽에 뭔가 투명하면서 네모난 모양의 물질이 묻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위투 2호 탐사선이 촬영한 문제의 젤리와 같은 물질입니다. 일단 공개는 했지만 중국 당국도 이 물질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일단 일부러 은폐하고 있다라는 의혹은 해소되었지만, 이 물질에 대한 수수께끼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죠. 처음에 과학자들은 이 물질이 유성 충돌에 의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과학자들은 이 물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결국 이 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결론 내리지 못했죠. 자, 이제 음모론자들이 등장할 타이밍입니다. 이러한 점은 UFO 연구가를 비롯한 많은 음모론자들에게 아주 좋은 떡밥입니다. 대표적으로 UFO 연구가인 스콧 웨어링 씨는 이 물질이 에일리언 메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상에서 보이는 물질은 젤리형의 물질이 아니라 지표면 바로 밑에 부분적으로 매장된 금속 패널이라는 것이죠. 이는 절대로 외부로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 물체가 지표면으로 노출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중국의 탐사선이 외계 문명을 발견했다는 확실한 증거이며, 이 물질이 광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이 물질이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금속 패널은 우연히 이 장소에서 노출되었지만 이러한 일은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달 자체는 외계인의 우주 기지이기 때문에 인류와 같은 원시 문명으로부터 기지를 감추기 위해서는 그 표면을 흙과 바위로 뒤덮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UFO 연구가들의 의견인데요. 사실 너무 과대 해석하는 경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달의 뒷면에서 발견된 물체, 그리고 중국 당국의 사진 은폐 의혹, 공개된 사진의 이상한 물질 등 음모론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반대로 어떠한 사람들은 중국에서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진도 결국 조작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위투2 달 탐사선은 일정대로 계속 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일단 이 물질에 대한 분석은 과학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탐사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달 뒷면에서 또 뭔가 재미있는 것이 발견되기를 기대해봅시다. 최근 많은 국가들이 달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달에는 마그네슘, 티타늄, 실리콘과 같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원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자원은 바로 헬륨3라는 원소인데요. 헬륨3는 차세대 발전소인 핵융합로에서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에서 이러한 자원을 채취하려면 가장 먼저 달의 기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달의 기지를 만들려면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만 하는데요. 역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산소의 공급 문제입니다. 사실 달도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의 대기는 매우 얇으며 그나마도 대부분 수소, 네온, 아르곤 등으로 이루어져 있죠. 아쉽게도 달의 대기에는 산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산소에 의존하는 생물들은 달에서 호흡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달의 기지를 만들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달에서도 매우 많은 산소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달에 존재하고 있는 산소는 지구처럼 가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달 표면 전체를 덮고 있는 레골리스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흙에 포함되어 있죠. 달의 레골리스는 지구의 흙과는 그 형태나 특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구의 흙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생물들에 의해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달의 경우는 생물이 존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초기의 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레골리스의 약 45% 정도는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산소는 순수한 상태가 아니라 다양한 광물들과 뒤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소를 이용하려면 먼저 산소와 섞여 있는 광물들을 제거해줘야 하죠. 산소와 섞여 있는 광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보통 전기 분해라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산소와 섞여 있는 화합물을 고온으로 녹인 다음 전기를 흘려보내 분해하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전기 분해의 과정은 지구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달이라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단 관련된 장비를 달까지 운반해야 하고 또 장비 운용에 필요한 에너지도 지속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도대체 달의 흙에는 얼마나 많은 산소가 있길래 과학자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1세제곱미터의 레골리스당 평균 630km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골리스의 평균 깊이는 약 10m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달에 존재하는 모든 레골리스를 이 깊이까지 파고 내려가서 산소를 추출할 수 있다면 그 양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참고로 나사는 인간이 하루를 생존하는데 약 800g의 산소가 필요하다고 계산했습니다. 이를 모두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약 80억 명의 사람들이 약 10만 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양의 산소가 달에 존재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이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그만큼 달의 흙에는 엄청난 양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몇몇 기업들은 달에서 산소를 추출하기 위한 장비들을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유럽 우주국은 이 장비를 ISRU 미션을 통해 2025년까지 달로 보낼 예정입니다. 달에 산소가 많다고 하더라도 달은 중력도 약하고 대기도 거의 없어서 테라포밍은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달의 산소는 인류가 달의 기지를 만들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또한 달의 산소는 우주선에 필요한 연료나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테스트가 잘 진행된다면 달의 기지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달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지구와 원시 행성의 충돌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달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약 수백만 년의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루어진 달 형성 시뮬레이션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주 놀랍게도 달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원시 행성 테이아가 지구에 충돌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테이아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지구 역시도 거의 대부분 파괴되었죠. 그리고 지구의 주변에는 이들의 파편들로 이루어진 고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파편들은 약 수백만 년에 걸쳐 서서히 냉각되고 뭉쳐지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달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달의 형성 과정을 가리켜서 자이언트 임팩트라고 부르고 있죠. 이 가설은 아폴로 11호가 가져온 달의 샘플과 달의 궤도 등을 분석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과학자들도 일부 있는데요. 만약 충돌 당시에 지구가 크게 파괴되었다면 지금의 궤도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달의 형성 과정을 시뮬레이션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시뮬레이션에는 스위프트라고 하는 최신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이용되었는데요. 스위프트는 다량의 물질에 작용하는 중력과 유체 역학적 힘이 복잡하게 얽혀서 변화되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지구와 테이아가 충돌하는 과정을 무려 1억 개의 입자를 이용해서 아주 정밀하게 구현할 수 있죠. 참고로 기존의 시뮬레이션에서는 약 10만에서 100만 개의 입자로 구현하는 게 한계였습니다. 즉 스위프트는 달과 테이아의 충돌 과정을 가장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스위프트를 통해서 전례가 없는 고해상도의 충돌 모델을 만들어냈는데요.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지구와 테이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테이아는 마치 용암과 같은 파편을 사방으로 뿌리며 완전히 파괴되고 있죠. 동시에 지구 역시도 테이아의 충돌로 인해서 상당 부분이 파괴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구는 주변에 뿌려진 파편을 다시 흡수하면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의 앞쪽에는 큰 덩어리와 작은 덩어리가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큰 덩어리는 바로 지구에 흡수가 되었고 작은 덩어리는 끝까지 남아서 결국 달이 되었습니다. 이때 작은 덩어리가 달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몇 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죠. 기존에 생각되어 왔었던 수백만 년의 시간에 비하면 충돌 즉시 달이 생겨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달을 형성하고 있는 60%가 지구에서 유래되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의 시뮬레이션은 현재의 지구와 달의 궤도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제대로 입증하려면 더 많은 달의 샘플을 분석해야 하죠. 그리고 나사는 추후 아르테미스 미션을 통해서 더 많은 샘플을 수집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연구를 진행한 과학자들은 달과 지구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의 말처럼 달의 형성 과정을 알 수 있다면 지구의 진화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게 될 겁니다.
달은 정말 많은 음모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바로 달의 내부가 비어있다는 음모론인데요. 이 음모론은 과거에 실제로 이루어졌던 실험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과연 음모론자들의 주장대로 달의 내부는 정말로 텅 비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달에서 무슨 실험을 했었고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던 걸까요? 아폴로 임무는 달 착륙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폴로는 이 외에도 다른 임무를 하나 더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임무는 바로 달의 내부 구조를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과학자들은 달에서 발생되고 있는 지진을 직접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달에서 발생되는 지진의 강도와 지속성 등을 조사하면 달의 내부 구조를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거의 모든 아폴로 우주선에는 ALSEP라는 관측 장치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치는 달의 표면에 설치되어 달의 지진 활동을 조사하고 또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하는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과학자들은 ALSEP가 전송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달의 지진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학자들은 달의 내부에서 아주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폴로 12호 임무를 모두 마친 과학자들은 착륙선을 이용해 다시 궤도선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용된 착륙선은 다시 달에 추락시켜서 약 TNT 1톤의 충격을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충돌로 인해 달의 내부에는 지진파와 비슷한 충격파가 발생하게 되었죠. 이 충격파는 8분 만에 최고조에 달했으며 완전히 소멸하는 데까지 1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지구의 지진파는 몇 분 이내, 아무리 강력해도 30분 이내에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점들과 비교해보면 달의 충격파가 1시간 동안 지속되었던 점은 정말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아폴로 13호의 임무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폴로 13호에서 이용된 3단 로켓을 고의적으로 달에 충돌시켰는데요. 당시 아폴로 13호의 로켓은 약 TNT 11.5톤의 힘으로 달에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발생된 충격파는 아폴로 12호 때보다도 4배나 더 오래 지속되었죠. 이 두 번의 충돌로 발생된 진동의 지속 시간은 과학자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지구에서 발생되는 그 어떠한 유형의 진동보다도 훨씬 더 오래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이는 달의 내부가 텅 비어 있어서 마치 종처럼 울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달을 의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달의 내부에는 비밀 기지가 존재한다는 인공 천체설까지 돌게 될 정도였죠. 이러한 주장들은 앞서 소개한 과학적 실험이 뒷받침되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과연 달의 진동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이들의 주장대로 달의 내부는 텅 비어있기라도 한 걸까요? 어쩌면 지금도 이 음모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현상은 달과 지구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구는 지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많은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내부에는 이러한 수분을 머금고 있는 물질들이 아주 많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수분을 머금고 있는 물질들은 마치 스펀지처럼 작용하여 지진파를 흡수하고 또 약화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달의 내부는 이러한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물질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요. 달은 지구보다 훨씬 더 차갑고 또 건조해서 내부의 암석들이 대부분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에서 발생된 충격파를 약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죠. 결국 달의 충격파는 스스로 소멸할 때까지 달의 내부에서 계속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달의 진동과 관련된 오래된 음모론에 대한 실체였습니다. 이 음모론을 믿고 계신 분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결론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주에는 아직도 정확히 해명되지 않은 미스터리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